안녕하세요, 카이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께 핵심 주가 지표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준비한 것은 PER과 PBR입니다. 물론 제 이전 강의, ROE 강의에서나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이제 PER과 PBR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이 PER과 PBR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꼭 PER과 PBR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8개의 지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이제 주가 지표라고 하면 8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자, 이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쉬우신가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표들은 각기 하나씩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P, R, 그 다음에 어떤 거? PS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보통 이제 P와 R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랑 레이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P와 S는 per share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E 같은 경우는 earning이라고 해서 순이익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book value입니다. 그다음 S 같은 경우는 selling, 매출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cash flow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 이러한 E, B, S, C가 조합이 돼서 아래처럼 4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앞서 이제 PER과 EPS 같은 경우는 자, 주가 비율이라고 하고 가운데 순이익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주가 순이익 비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PBR 같은 경우도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S에 E와 B가 붙으면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주당 순 자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PSR, PCR, 그 다음에 SPS, CPS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할 부분은 바로 이제 PER과 PBR, 그 다음에 이를 계산할 때 산출하는 식 중에 이제 EPS랑 BPS를 활용을 해서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과 PBR 같은 경우 정의를 내려보면요. 이제 이 두 지표는 이제 주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자, 먼저 이제 PER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냐, 이 비율을 표현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순 자산분의 주가입니다. 여기서 PE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익성 관점이고요. 왜냐면 나누는 값이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R 같은 경우는 현재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지표가 자, PER과 PBR 낮을수록 보통 PBR 값은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PER은 낮을수록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 같은 경우는 주식 1주가 1년 수익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팔리느냐입니다. 자, 다시 말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발행 주식 수 분의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현재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EPS, 즉 이제 주당 순이익이 500원일 경우에 대해서는 PER은 20이다. 그 다음에 주가가 10,000원일 때 EPS가 1,000원일 경우는 이제 이 PER 같은 경우는 10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10,000원을 들고 갔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이자는 연 4%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복리가 물론 들어가겠지만 복리를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연 4%의 이율로 여러분들이 10,000원만큼을 다시 한번 수익으로 받기 위해서는 몇 년이 있어야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자, 4%이기 때문에 100%가 되기 위해서는 25년이 소요가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PER을 25년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과연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PER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것이 자, PER 값이 낮은 경우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고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로 이제 PBR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PBR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가가 순 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식을 보시면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이제 BPS라고 하는 주당순 자산분의 주가인데요. 여기서 우리 주당순 자산 같은 경우는 전체 총 발행 주식수 분의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값입니다. 보통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자, 다음처럼 계산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제 BPS가 10,000원이라고 하면 현재 PBR 같은 경우는 1.0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1주당 자산 가치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값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일 때 BPS가 20,000원인 경우랑 반대로 10,000원일 때 5,000원인 경우 두 가지 나눠서 보시면 자, 20,000원일 경우는 0.5, 5,000원일 경우는 2.0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서 낮게 평가됐다 말할 수 있고요. 자, 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과 PBR만 갖고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 평가할 때 이 두 지표만으로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이제 PER과 PBR에 대해서 물론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내용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병로 교수님이 만드신 이제 배터리 스튜디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제 PER과 PBR에 대한 것만 놓고 봤을 때, 각각 PBR 같은 경우에 대해서 1부터 20까지 한 10분위로 구분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매매하고 매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약 10년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보았을 때, 이것들이 낮은 PBR 같은 경우, 그다음 낮은 PER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이제 수익률 가져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추세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비슷한 성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매매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한 대표적인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매매가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매매를 해서 얻은 수익률을 갖다가 나타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걸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제 PBR과 PER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낮은 PER과 낮은 PBR에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내가 접근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웅문이라는 HTS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서 보시면 조건 검색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왼쪽에 재무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 주가 지표를 클릭을 하셔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PER과 PBR입니다. 자, PER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두 번째 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PER의 값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배에서 자, 10배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했고, 추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난 조건을 검색하는데 이 범위 내에 있는 조건을 검색하겠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자, 또다시 PBR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좀 낮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에서 0.5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추가를 누르시면 자, 앞으로 내가 조건을 검색하는 거는 낮은 5에서 10 사이의 PER과 그 다음에 0.2에서 0.5 사이의 PBR 값을 갖는 종목들을 고르겠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여기서 검색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뜨게 됩니다. 이 네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차트나 다른 지표들, 분석들을 통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낮은 PER과 낮은 PBR에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PER과 PBR 산출을 할 때 다른 조건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PER과 PBR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평가 기재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값들이 산출되는 공식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업종별로 다르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절대적 평가 기준수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 다음 이제 그림에서 뒤에 보시면 이제 어떤 맛집이 하나 있고요. 이 맛집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이제 주식과 이 맛집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ER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로 산출되고 있죠. 여기서 내가 PER과 주가를 지금처럼 맛집 평가 점수, 그 다음에 방문객 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볼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방문객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 맛집 평가 점수가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요? 평점이 높은 식당은 안 좋은 식당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다는 것은 맛있는 집인가 보다 라고 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좀 더 글로 방문할 의사가 표현되겠죠. 자, 두 번째로 평점이 높다고 무조건 맛있는 집인가요?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한 거지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집이니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가가 높든 낮든 실제로 여러분들은 높은 수익을 얻어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PER이 높다라고 했을 때, 즉 주가가 높다라고 했을 시에 너무 높다 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관심이 많은 기업이다. 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PER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PER이 높아졌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첫 페이지랑 똑같죠? PER과 이제 PBR은 다음처럼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당 순이익과 주당 순자산은 매일매일 체크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1년에 이제 분기별로 공시가 되고 있죠. 자, 4번 공시되는 값들일 거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공시되는 값을 분모를 하고 그 다음 이 값과 날마다 변동하고 있는 주가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항상 PER 값은 자, 매일 변하는 주가가 변할 때마다 변하게 되는데 이 값과 4번 공시되는 값들이 계산되는 절차에 따라서 자,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PER은 작아지겠죠. 하지만 그 내에 주당 순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낮은 PER이 좋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ER과 PBR 낮은 종목은 무조건 매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업종별 PER과 PBR 값인데요. 자, 이 그래프는 현재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보시면은 음식료품에 관련된 업종, 그 다음에 제조업, 전기전자, 은행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이 그래프가 음식료품인데요. 자, 그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신다면은 음식료품 관련 종목 투자는 무조건 하면 안 되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업종별로 실제로 PER과 PBR이 결정되는 값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이 업종별로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산업별 PBR 추이를 갖고 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료품과 제조업, 전기전자, 은행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그래프가 운동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 밑에 보시면 은행 종목 같은 경우는 0.6 미만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은행 종목에만 투자해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산업별로 PER과 PBR 추이는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산업별로 간단하게 PER과 PBR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자, 이 경우에 제철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 회사로서 보통은 이런 회사들은 낮은 PER과 낮은 PBR 값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역시 이제 7.69, 0.45로 낮은 값을 갖고 있죠. 자, 이번에 좀 상반된 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PER은 72.3, PBR은 71.87,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89.96, PBR은 7.6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은 나쁜 기업인지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업종마다 어떤 식으로 재무가 꾸며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높지만 얼마만큼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업종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성장성까지 같이 보시고 나서 낮은 PER이 좋은지 높은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저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PER과 PBR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한 이 수치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고평가, 저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상태에서 주가가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PER이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산업별 PER, PBR 특성이 어떤지 꼭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산업별 특성뿐만 아니라 이 산업 내에서 고성장인지 저성장인지를 추이를 꼭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PER과 PBR 강의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자료들이나 어떤 정보들이랑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표라는 것은 하나의 말 그대로 지표입니다. 절대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이저였습니다.